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인데 이날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그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우리가 독립국가다. 이제 우리는 이 자주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게 세워가는 그런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그런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3.1 만세운동이냐, 3.1 독립운동이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할 때 만세운동이다 그러면 만세만 부른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3.1 독립운동이다 그러면 3.1절을 기해서 독립을 외친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왜 독립을 선포했을까? 독립운동을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갔는데 그때 사실 대한독립운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조선독립운동이에요. 조선독립만세 이렇게 외쳤던 거죠. 조선시대를 살았던 때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것,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침략을 당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의 야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은 물론이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전개해 나갈 때 마침 서구 문명이 서구의 새로운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하고 화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뭐 이런 계획들을 이제 가지고 중국에도 들어가고 이 조선에도 들어오고 이제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조선은 두 부류의 이제 세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그 서양 사람들하고 절대 왕래해서는 안 된다,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행위들 자체를 거부하는 세력이죠. 우리만의 그런 아름다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역사 이런 것들이 서구 세력들이 들어오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뭐 하여간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살피지 말고 어쨌든 서구 세력이 들어와서 조선과 함께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자, 같이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세력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소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이 서구 세력을 등에 업고 조선을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그리고 러시아로 이렇게 모든 그 동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졌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간에 그 민족은 자기의 자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언에 의해서 파리에서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중국에 있던 몽양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때 우리가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밀사를 보내자. 그래서 이제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주와 주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 이 부당한 일제의 침략과 이런 그 압제하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제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특사만 파견하지 말고 이런 염원이, 이런 바람이 전 조선 민중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이 조선 독립 만세를 불러고 외치고 거리로 뛰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파리 강화회의의 회원도 아니고 특사로 간 사람을 특별히 좀 그 얘기를 들어보자 해가지고서 그 얘기를 듣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서구 열강들, 전 세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물론이지만 조선에서도 특히 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국지사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거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 날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연희전문학교 학생들, 보성전문학교 학생들, 배제학당 학생들, 이화학당 학생들, 이런 그 기독교 교통의 사립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우국지사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서 이 거사를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고종의 장례식이 있기 전에 3월 1일 날 이제 탑골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자. 그리고 동시에 전국 각지에 있는 시골 장터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만세 운동을 벌이자,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자. 이제 이렇게 아주 거사를 계획을 짜게 됩니다. 조그만 예를 하나 들자면 원산에 있는 사립학교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최남선 씨가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의 정재용이라고 하는 해주에서 온 전도사가 이 거사를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서울에 올라와 있던 정재용이라고 하는 전도사를 통해서 이제 경성역, 서울역에 가서 이 독립선언문을 김창준 전도사한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재용 전도사가 또 독립선언서 한 장을 자기 가슴 속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김창준 전도사한테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 갔습니다. 그 탑골공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정오에 12시에 33인의 독립선언문에다가 서명을 한 우국지사들이 오면 이제 그들과 함께 거기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재용의 몫이 아니라, 이 젊은 전도사의 몫이 아니라
이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 33인이 탁골공원 뒤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가지고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탁골공원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과격해져 가지고서 자칫하면 이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유혈 사태가 날 수가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서명만 하고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자. 그래서 탁골공원으로 가질 않습니다. 근데 그 연락을 받지 못한 수많은 민중들이 탁골공원에 모여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12시가 다 돼가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럴 때 이 정재영 전도사가 나래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오에 맞춰서 이제 탁골공원에 있는 그 정자에 올라가서 이 3.1 독립선언서, 이 선언문을 낭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최남선 씨가 작성을 했는데 아주 명문장입니다. 문장이.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에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를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려 하는 바이다.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낭독을 마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가는데 일본 헌병들이, 승경들이 이제 거기 다 나와가지고서 이제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차단을 하게 되니까 이 운동이 크게 번지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종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3월 3일 날. 그리고 나서 그대로 3.1 만세 운동이 이제 번지지 않고 이게 잦아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경성에서 터져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잠잠하냐 라고 걱정을 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광원벽이라고 하는 33살 된 보성전문학교의 늦깎이 청년 학생하고 김원벽이라고 하는 연희전문학교의 23살 된 이 청년 학생이 인력거를 타고 그리고 서울역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울역에는 이미 이 장례를 보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파가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때에 이 강원벽이라고 하는 학생은 고동색 두루마기를 입고 내려서 인력거 위에서 이 가슴 쪽에 있는 깃발을 하나 펴드는데 거기에는 조선 독립 만세가 쓰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또 한 대의 인력거가 왔는데 거기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내리는 이 김원벽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또 이 가슴에서 깃발을 하나 꺼내 들고서 만세를 부르게 되는, 조선 독립 만세를 같이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학생이 선창을 하니까 수없이 많이 몰려있던 그 민중들이 거기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그 여파를 빌미 삼아서 이제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시골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서울역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조선이 독립했다, 우리 이제 독립이다 그러면서 이 장터에 나가서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주 힘없는 학생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시작한 운동인데, 이 운동이 조선을 깨우고 그리고 아시아를 깨우고 그리고 세계 독립운동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런 독립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일제강점기 내내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독립만세운동으로, 그리고 이제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으로서 이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춘천에도 상록수라고 하는 춘천고등학교에 상록회가 있어가지고 이 상록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비밀리에 계속 해방전까지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 끈이 강원일보를 창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춘천농고에
그 독서회가 있었는데 이 독서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양양의 현산학계를 중심으로 했던 청년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 공주에서는 14살 된 여학생이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갔는데 어린 네가 무슨 뭘 안다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한 말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애국심이 없단 말이냐, 그저 밥만 먹고 축내는 식충이냔 말이냐, 조선에는 어린아이들도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목표의 정명여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애잔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거리거리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학생들이 울면서. 그 학생들이 잡혀갔는데 군수가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야마세키라고 하는. 근데 일본 사람인데 이 일본 사람이 어린 소녀들이 울면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걸 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여학생들을 석방을 해줘요. 일본 사람 군수가 감동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 거사를 준비할 때 연희, 배재, 보성, 이화 이 학생들이 이런 그 3.1절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이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할 때 200여 명의 학생들이 비밀 결사로 모여서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자신이 야 내가 이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해주실까? 뭐 목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한선 안궁옥 선생님 기념교회에 저를 보내시기 전에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연히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교회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한다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이갑종웅이 그때 살아계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가장 어린 사람이죠. 33인 중에. 이분이 거기 나와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때 들었던 거예요. 조선 독립을 외친 것은 이렇게 파리 강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가지고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그 민족 지도자들이 이것이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전국적으로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게 됐던 것이고 일본 동경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됐던 것이고 일본에서 이 독립만세를 외친 이야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것도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극장에서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어학회 회원들이 우리말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말을 못 쓰게 하니까 우리말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일본 사람들의 감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위협 이것을 속이고 말이죠. 피해서 같이 몰래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항상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경에서도 이제 동경에 유학가 있던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이 독립 선언을 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 바본가요? 그걸 다 이제 감지하고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경 유학생들 협회의 지도자들이 무슨 불화가 있는 것처럼 해서 탈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탈퇴한다. 우리는 이 조선 유학생들 협회에서 우린 탈퇴해서 우린 너희들과 함께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학생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순사들은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와서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선 동경 유학생들이 분열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렇게 트릭을 써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일본 순경들을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한 거예요. 28 독립선언입니다. 3월 1일보다 더 먼저 동경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던 그 배경 속에는 1885년경부터 민영환을 비롯해서 남궁옥 선생님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 배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 한교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근대식 학교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원을 양성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시골 곳곳으로 내려가서 이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출세하는 길을 마다하고 전국 곳곳으로 내려가서 예배당에서 야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립학교 운동을 전국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상록수들이 이제 가나다라 기억니은디글리글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계 역사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나라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 몰래 이제 이 애국 우국지사들이 그런 교육을 일제 강점기 내내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1922년까지 전국에 2200개의 그런 사립학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립학교들이 바로 이 3.1 독립만세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200여 명의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울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런 준비 저런 준비 다 하는데 그중에 한 60여 명이 전국 곳곳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독립만세를 장터에서 부른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립학교 학생들은 상록수들과 함께 밤새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나눠주면서 독립만세운동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준비를 착실하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자기가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럴 때 그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3.1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독립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립학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 사립학교 운동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선 남궁옥 선생님이에요. 한선 남궁옥 선생님이 1907년에 대한협회 회장이 됐을 때 협회보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상이란 자는 사실의 어머니다.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상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사상에다가 능력을 더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에 능력이 실력이 붙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뭔가 고쳐나가고 뭔가 배우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이 한석교회는 한석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21세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기다렸습니다. 거기 기다려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임 속에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나눈 것들, 그런 것들의 연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곳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도 내가 잘하는 거로 생각하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뭐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전부 밖에 나가서 살 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다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에서 내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가끔 말 실수를 많이 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인데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저 밤에 잠을 못 자요. 사실 하고 나서 그날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며칠 지난 다음에 생각나는지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반드시 생각이 나요. 아이고 이거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이게. 아이고 그러면서 그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래서 내가 다른 영을 받아야 새로운 영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야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더라. 예수님을 증언했더라. 사람들이 회개했더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들이 함께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교제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모여서 그냥 좋은 얘기만 나누고 헤어지면 얼마나 그게 좀 건조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거야. 그러면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성찬식으로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며 그 안에서 함께 떡과 포도주와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한석교회의 독립운동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참 많지만 그건 우리가 각자 알아서 좀 다시 배워가면서 하고 제일 첫 번째로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으며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석교회의 독립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때지만 이때 우리 한석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만 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회개하며 삽시다.